변동성 확대 정점을 지날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는데요. 코스피가 지난 한 주 동안 7%, 코스닥도 5%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에만 20% 가깝게 빠진 우리 증시는 올 상반기 동안 100% 올랐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높은 산과 함께 깊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레벨 다운과 반전의 시작점이라는 기로에서 과연 시장은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하락과 이번 주 말에 있을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부터 시작될 빅테크의 실적 어닝 시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움직임은 하락입니다. 먼저 점검해 보시죠. 오늘 사실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리포트들이 오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재원절로 휴장이었었는데요. 이때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크게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고스란히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불가피해서 약세가 예상은 됐었는데요. 알고 맞는 매도 참 아픕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8%의 하락으로 24만 전자와 175만 닉스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5%로 하이닉스보다 좀 더 빠지고요. 삼성전기는 낙폭이 초반에 굉장히 과도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낙폭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6%의 하락.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으로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 25%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점도 뉴스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 유일합니다. 바이오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삼천당 제약 유일하게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개장 전에 나온 이 뉴스들 소화하면서 다른 종목들 대비 그리고 아직 지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 대비로는 약세 움직임이 낙폭이 과하진 않습니다. M&A 소식 들리고 있는데요. 2조 7천억 원의 M&A 소식으로 지금 스위스 폴리펩타이드 기업을 인수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으로는 2차 전지와 그동안 시장 대비 대안 역할을 해줬던 은행까지도 현재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상위 움직임인데요. 오르는 쪽도 눈에 띕니다. 다행이죠. 일단은 시장 대비 선방하는 쪽으로 섹터의 특징을 보자면 조선입니다. 한화 오션이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안에 인프라의 하나로 꼽힐 수 있는 미사일 계측선과 관련된 수주를 따냈고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4일째 바닥권에서 4일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바닥을 다진 걸까요?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케이프 같이 정말 바닥권에서 거의 70%가량 급락했었던 기자재단에서도 일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점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최근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범한퓨얼셀도 개별적으로 3.6%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보다는 불리한 환경이 더 많이 펼쳐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변동성의 중심에는 다시 한번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드리워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동안 긴 주말을 겪으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정말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며 관련된 지표들이 튀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유가입니다. 아시아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80달러를 지지하면서 더 올라가고 있고요. 84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MOU,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전과 관련된 MOU가 곧 나올 거야 라고 한 이후에 강하게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란 쪽에서는 미국이 우리가 건설하고 있었던 원전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또 미군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망했고 드론과 관련돼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내용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WP 통신에서는 미국이 지금 다시 한번 큰 규모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미국 정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정학적 리스크 차원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시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를 자극하고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 유가의 상승,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AI와 관련된 우려감이죠. 지금 AI와 관련된 익스포저, 그 노출도가 큰 아시아와 코스피 관련해서 고점 대비 깊은 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거의 9% 가까운 낙폭을 지난 한 주 동안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내릴 구간이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으로 후퇴한 이후 5%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만 빠진 것은 아닙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니케이, 키옥시아가 크게 빠졌었죠. 키옥시아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미국과의 이 기술 유출과 관련된 소송 이야기도 있다는 점 감안해 보셔야겠고요. 대만갑권 상해종합지수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포인트는 싸다. 그 어떤 때보다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지난주에 코스피가 5.7배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을 주목해야 된다. 따라서 매도 실익이 없는 현재 자리에서 정리보다는 버틸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증권에서도 이번 주 반등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글의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구글 23일부터 해서 그 다음날 인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질 실적 발표를 주목하자. 그리고 낙폭과대 주도주들을 분할 매수할 때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파벳의 캐펙스와 어닝 내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 문제 없다는 답이 나와야 하고 여기에서 이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시선 그리고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인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메타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AI에 투자를 단행하지 않은 애플만 M7 안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주가 상승,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AI 투자를 확장시키고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캐펙스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갑니다. 자, 키미 K3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중국의 문샷 AI에서 발표한 이 세계 최대 오픈 AI 모델 키미 K3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라이벌로 근접한 중국의 기술 수준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다수 이렇게 미국 관련한 기술주들이 빠진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낯설지 않죠. 작년 초에 있었던 딥시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보는 딥시크 쇼크 일지를 통해서 조금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1월에 딥시크가 오픈 추론 모델 R1을 공개했었고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GPT급의 성능을 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GPU가 많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메모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블랙 먼데이가 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간 단위로 딥시크 앱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제외하고 1위로 올라가기도 했었죠.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그 2월에는 분기점이 된 건 역시 빅테크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키미 K3 역시 이번에 발표된 코딩 추론 AI 에이전트의 특화된 이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딥시크는 적은 비용이었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이지만 심지어 미국의 모델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수준의 기술이 발표가 됐다는 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NH에서는 지금 빅테크의 부담인 건 맞는데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기업에게는 오히려 장기 수요 확대, 그러니까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오히려 영향력을 가져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이런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대응 차원은 잠시 후에 여쭤볼 거고요. 다음은 조선입니다. 한화의 필리조선소 미국의 골든돔 핵심 선박을 수주했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사로 한화오션이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현지 조선 투자에 과실이 발생하면서 우리 쪽에서의 입지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관련해서 조선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박 수주를 통해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사흘째 올라오고 있는 한화오션의 바닥 다지기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대한 기자재들까지 다시 한번 대세 반등의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료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잠시 후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도 주목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노이즈들이 불거지며 반도체 진영의 흔들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력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증권의 반도체 커버리지 리포트를 통해서 힌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높아진 커트라인은 부인할 수 없다라며 다만 AI 수요가 무너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해석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이 수요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근거로는 지난주 발표했던 TSMC 호실적과 캐펙스 상향, ASML 역시 투자 증가를 재차 확인해 주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모든 우려는 숫자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며 22일 발표될 구글의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의구심으로 흔들렸던 주가는 중기 가이던스를 확인하며 회복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이미 SK증권에서도 반도체를 커버하며 주가 하방 압력을 가한 LTA에 대한 오해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졌고 가격 강세 기반은 여전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다시 한번 노이즈가 불거지며 흔들리는 반도체, 오후장 들어 다시 한번 전략 후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 흐름도 함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흔들림에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시장의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안에서도 변동성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키움증권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7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자회사의 지분 가치 변동을 반영했고요. 다만 하반기 실적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며 톤은 유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9,47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다만 지상방산 부분에서 분기 대비 수익성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기대감은 하반기로 체크를 했고요. 국내 양산 납품 그리고 폴란드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하반기를 앞두고 최근 또 가파른 주가 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력대가 높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지난주에 5일선 회복을 이미 보였습니다. 연속성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엔터는 어떨까요? 올해 엔터 4대 기업이 주가 평균 41%의 하락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그중 하이브에 대해서 엔터 업종 밸류 약화를 반영하며 목표 주가는 하향했으나 이 BTS의 대규모 월드 투어 재개 그리고 신인 코르티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며 장기 성장 가시성을 바탕으로 비중 확대를 고민할 시점이다라고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최근 엔터 업종의 낙폭이 컸던 만큼 가격 매력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많이 내놓는데요. 최선호주로 하이브가 많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회복성을 가져갈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진입했습니다. 시장 출발까지 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는데 6,510선이라뇨. 추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66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유창희 유스탁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움 좀 주십시오.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삼성전자 4.9%, SK하이닉스 5.7%의 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펀더멘털은 문제없고 네. 밸류 너무 매력적이다. 키미 K3가 근데 이 상황에서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달라지는 관점이 필요한가요? 사실 이제 앞으로 뭐 키미 K3와 같은 플랫폼들은 계속 거론이 될 거예요. 과거에 이제 딥시크 때도 그랬고 터보컨트 때도 그랬고 결국엔 달라지지 않는 건 아직은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경쟁이 계속 우위라는 거죠.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칩메이커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기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워낙 플랫폼 기업이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 중국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세할 때는 또 우르르 또 우위를 점하고 또 중국 기업이 우세하다고 하면 또 미국 기업
여파로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반대로 하락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하겠지만 결국 이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경쟁이지 칩메이커 기업들에게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테크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귀에 좀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 힘들더라도 우리가 꼭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음 주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금 당장의 매출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잘 나올 가능성이 워낙 좋으니까. 더 중요한 건 캐펙스 투자의 규모만 정체되지 않고 여전히 뭐 10에서 15% 아니면 20% 이상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언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냐는 식으로 또 반도체 테크주들은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30만 원 이하로, SK하이닉스는 230만 원 이하로 평균 단가를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공격적인 추가 매수는 오히려 자금이 또 묶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고민을 좀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이번 주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떠세요?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정말 깊숙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빠르게 변동성 겪고 올라올 거다라는 증권가 시각도 있던데. 뭐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V자로 올라오든 아니면 뭐 시간을 갖고 올라오든. 근데 시간을 갖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하이닉스 본시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진짜 시장이 죽든 살든 결론 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보다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로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뭐 빅테크 실적 발표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최태원 회장께서 주말에 나온 뉴스가 내년에도 반도체 50% 이상, 최소 50% 이상 무조건 성장한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건 뭐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주식 샀다 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뭐 내일 당장 주가는 예상하지 못해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 자체는 최고 수장이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개인 투자자들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다음 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빠르게 안정화된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가 뭐 10%, 15% 오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저점을 좀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중국 키미3 관련해서도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성능이 상당히 좋다. 근데 지금 컴퓨팅 자원은 상당히 좋은 자원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주말에 나온 뉴스 보면 지금 가입자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용량을 좀 꽉 차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하면 결국엔 중국도 좋은 모델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너무 더 많이 할 거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본다라면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사실은 악재는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창희 대표님의 관심주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저희 개장 전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예요. 네. 지금 다음 주 실적 발표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럼 계속 현금이 있다면 조금씩 모아가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좀 긴 관점에서 주신 거예요? 저는 현금이 있다라면 네. 당연히 사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이닉스마저도 마이너스 40%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예.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고점 한 90% 이상의 종목이 고점 대비 4에서 50% 밀린 상황에서 어떤 걸 살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약간 우리가 시장이 꺾였다 안 꺾였다를 뭐 무조건 딱 단언하기 힘들다라면 죽더라도 대장주에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는 현금이 있다라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저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60조가 나왔든 65조가 됐든 뭐 70조가 됐든 어찌 됐든 지금 최하 이상은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HBM 쪽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AI 모델이 나올수록 결국엔 HBM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을 대비한다라면 21선까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에서 220만 원 정도까지 어떤 반등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일단 121선 잡아드렸어요. 어찌됐든 121선이 150만 원인데 121선을 바로 이탈한다? 그거는 사실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시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톱 계속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167만 원이 지난주 저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력도를 좀 더 봐야 될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관심주 들어봤고요. 낙폭 좀 줄여가고 빨간불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시가 열고 정규장 이야기 이어갑니다.